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반도체 수급난에 판매 차질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미국에서는 새 차 생산 지연에 의해 중고차 시장이 더욱 잘 나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잘 나가다가 말고 있죠. 왜 그런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타이곤의 직접 회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곤의 직접 회로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깜짝 실적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테슬라만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고 오는 기사로는 Financial Times고요. 테슬라 bucks global chip shortage with record revenue라 그래서 칩 부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매우 잘 나간다라는 기사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사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약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전 영상 여기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테슬라는 매우 잘 나간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매우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가 부족하고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또 하나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현재 모든 물류, 유통이 엉망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현상 분석이 됐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왜 테슬라만 잘 나가는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왜 말썽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동차 회사들의 실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그 2019년에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2010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고 싶어요. 기사 두 개 들고 왔고요. 시기 살펴볼게요. 2020년 4월이랑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12일 기사입니다. 이 4월 달에 작년에 수출 절벽 기아차라 그래서 뭐 공장을 뭐 중단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차 시장이 회복에 뭐 3년 이상 걸린다 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감산해야겠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올 초까지 계속 됐었는데요. 올해 5월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글로벌 이제 자동차 시장 회복. 어떤 시장이 회복이 됐는데 왜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였죠? 백신이잖아요. 사실 우리 올해 초부터 백신 맞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반도체랑도 상관없는 것 같고 뭐다?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수요 예측을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만 보면은 이게 정말로 실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 준비했습니다. 그 Seeking Alpha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저널인 것 같은데요. 이제 TSMC Expanding its Foundry Market Leadership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2020년도 수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48%고요. 여기에 TSMC가 동시에 같이 생산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자동차. 네, 자동차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수익만 살펴본다라면 이 자동차 반도체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돼요. growth rate라 그랬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 뭐였어요? 오히려 감소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TSMC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지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차량 회사들이 반도체 수요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제 발주를 준다 그러죠. 반도체 회사에 발주를 줄 때 반도체가 뭐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주를 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생산 감소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Electronics Weekly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Equipment and Complement 죄송합니다. Component Lead Times Lengthen이라 그래서 Lead Times 대기 시간이라고 일단 번역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칩이 뭐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칩이 나온 데까지 발주하고 난 다음에 받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우리가 대기 시간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요. normally 뭐 몇 주 안 됐던 게 지금 currently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엄청 늘어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뭐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스 그냥 차량용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에서 8주 걸리는 거, 한 달, 두 달 걸리던 게 지금 뭐예요?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뭐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다른 반도체들 대비 약간 다른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핸드폰 반도체랑 차량용 반도체만 제가 가지고 이제 넘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 자료 제가 슬라이드 한두 장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폰 굉장히 뭐 생산량이 많죠? 그에 대비 자동차 반도체가 왜 3%밖에 안 되는지를 나타내는 사실 좋은 어떤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다? 소비자 가격 생각을 하시면은요. 핸드폰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비쌉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요. 차량용 반도체 대비 핸드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신 공정, 뭐 예를 들어서 뭐 7나노, 5나노 이런 여러분들 나노 하니까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정을 핸드폰 반도체가 훨씬 더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의 측면에서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차량용보다, 그러니까 좀 더 옛날 공정이죠. 옛날 공정보다 요즘 공정이 훨씬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최신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신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신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서나 안정성 이슈가 대두가 되고는 합니다. 이 안정성과 관련하면 사실 제가 또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긴 한데,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차량 회사들은 안정성 때문에 내가 조금 최신 공정을 안 써도 괜찮다라는 일종의 뭐 합의 정도로만 일단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정성의 요구치가 핸드폰 대비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공정의 필요도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결론은 뭐다? 이게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뭐 TSMC 같은 어떤 반도체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차량용 반도체는 만들기 까다롭고 돈이 안 돼요. 그게 뭘로 나타났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뭐 스마트폰 대비 자동차의 어떤 수익률로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렇게 안정성을 강조하느냐는 사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들고 왔어요. 토요타 게이트라 그래가지고요. 페달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페달을 밟았는데 안 떨어져. 사고가 당연히 많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테슬라 아니죠. 토요타의 주식이 진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일이 한번 크게 벌어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안정성이 1순위예요. 핸드폰이랑 다르죠. 핸드폰은 망가져봤자 그냥 끝인데 자동차에서는 망가지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랑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한 요구치가 핸드폰 대비 차량들은 굉장히 높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가 뭘 잘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온 게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겁니다. 2019년도 4월에 발표가 됐고요. 삼성 공정 14나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가 된 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잘 만들었네. 최신 공정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칩 하나 제가 들고 올게요. 애플이고요. A12 바이오닉이 2018년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공정 어디 사용했는지 보시면 되겠죠.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7나노 다음에 14나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 아니에요. 자, 삼성의 14나노 공정이 언제 나왔었냐면요. 정확한 날짜는 뭐 찾으면 또 찾겠지만 일단 2015년도 2월에 삼성의 14나노를 가지고서 양산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보니 지금 뭐예요? 거의 5년이,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5년이 넘은 시기가 필요했다. 그만큼 테슬라는 안정적인 공정이 필요했다 정도로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한 줄 요약을 하면은요, 최신 공정이 사실 딱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신 공정이 최우선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테슬라의 칩 들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테슬라 말고 차량용 반도체 칩 제작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요.
뭐 스마트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에 이제 반도체 칩이 뭐 20 몇 개, 뭐 30 몇 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연기관, 일반적인 여러분들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입니다. 반도체 칩 몇 개 들어가냐면요. 3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그마다 훨씬 더 많은 칩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나가 없어도 안 되기는 하지만 뭐 30개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300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안 됩니다. 차가 다 만들어 놓고 칩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라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리 2019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선제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자체 생산과 관련된 솔루션을 마련을 하고 있었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테슬라만 어떤 자체 생산 칩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였나요? 이거는 약간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테슬라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꼭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은 왜 반도체 독자 개발 나설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글로벌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라고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또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뭐 부정할 여지가 없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차량 이제 회사들의 수요 예측 실패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잘 나간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리드 타임이 굉장히 늘어났죠.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유통 상황이 만들어낸 굉장히 엉망이면서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정성이 제일인데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주로 이제 사실 다른 차량 업체들이 해결을 한다라는 얘기 제가 본문에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와는 달리 테슬라는 진작부터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요 정도입니다. 궁금하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이메일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